내일 우병우 선고잖아요. 제가 물어보려고 지금 진행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측하시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부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 형사 저 몇 부죠? 내일 판결 33부죠? 이영훈 부장. 이영훈 부장 판사. 최순실 조력자의 사이라고 알려진. 아니, 근데 그건 조력자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쨌든 지난번에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갖고 이게 뭡니까 재판부가 바뀌었다가 이영훈 부장 판사 밀렸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게 아마 이 사건이 아니 다른 사건이 예전에 아마 이주영 부회장 때 처음에 이영훈 부장 쪽으로 배당이 됐다가 아마 그때 안민석 의원이 문제 제기해갖고 하루 만에 바뀌었죠. 배당이 바뀌었는데 두 번째였죠. 처음엔 조희연 부장한테 갔다가 영장 때 그 영장 기각했던 사람이니까 부적절하다 해갖고 재배당을 했는데 조력제 이가는 거 또 재배당한 거예요. 근데 뭐 그건 조력자 아니라는 거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안민석 의원한테 그러면 저 유리창 깨고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안민석 의원한테 취재를 좀 할 계획인데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 안민석 의원은. 네. 저도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취재를 해봐야 돼요. 그럼 내일 어제 그 명절날 그 딸과 그 다음에 그 부인과 또 무슨 집사하는 분하고 면회 왔는데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고. 그 보도가 나왔죠. 우병우. 그래서 뭔가 지금 판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우병우 수석 관련한 혐의들 이렇게 쭉 보면요. 물론 우병우 수석이 그 국정농단의 한 중심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거의 국민 밉상 비슷하게 돼버렸었잖아요. 그 레이저 쏘고 막 이래가지고. 밉상. 근데 문제는 그 영장이 여러 번 기각됐다 이제 결국 구속이 되긴 했지만 이게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찰도 특검도 특정하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게 프레임이 그거였잖아요. 이거는 원래 정상적인데 업무 범위 내에서 했던 거야. 아니 두 번째는 나는 무능해서 몰랐어. 이 두 개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주제는 지금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 게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병우 수석의 뭐 일단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하게 구형을 했죠. 8년 구형을 했죠. 네, 근데 실제로 일단 뭐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법조인들도 꽤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지금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내일 선고인데 이것과 무관하게 지금 블랙리스트가 또 기소가 됐거든요. 블랙리스트도 구속 기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됐거든요. 이미 구속이 돼 있으니까. 추가 뜬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집행유예가 된다면 혹시 된다면 혹시 또 무죄가 된다면 이 블랙리스트 기소가 된 것 때문에 석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장 다시 청구해야 그렇죠. 되죠. 영장은 다시 쳐야죠. 블랙리스트 만약에 기소한 거 지금은 왜냐면 구속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아직 확인해봐야 되는데 구속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별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그냥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내일 만약에 집행유예나 무죄면 석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로 다시 뭐 기소가 돼 있어요.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럼 뭐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 맞죠? 전 부장판사님? 청구할 주체는 없죠. 기소가 됐으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해야죠. 수서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구속영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상대로 발부하는 거니까 사람별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건별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가로 기소된 부분은 사실 그 몸은 구속돼 있지만 사건에선 불구속으로 취급이 돼요. 불구속 사건으로. 불구속 사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현재 불구속 사건이다. 그렇죠. 사람이 설령 구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만일에 국민들 의도하는 요구하는 뜻과는 좀 엇나가서 집행유예로 나온다? 그럼 블랙리스트 때문에 다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건 가지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 가지고 보니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면은 직권으로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는 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영장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방송. 처음이라 되게 힘드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지금 그 백 변호사 얘기했듯이 이게
그 형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죠. 사실 법조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예. 아니 제가 물어본 사람들 다 법조인이에요. 이게 지금 좀 약간 의심스럽다기보다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든 게 뭐가 있냐면 네. 원래 14일 날 우병우 그렇죠. 수석이 이제 선고 선거 예정이었었는데 선고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내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13일 날 최순실 예. 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권남용 부분이 권리행사 방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최순실 씨가 그거를 예. 참고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거기서 일부는 유죄가 그렇죠. 나오고 일부는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무죄 부분이 좀 눈여겨 보이는 게 뭐냐면 직권남용이라는 게 일단 첫째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는 그 사람의 권한 범위 안에 들어가야 있어야 돼요. 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남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쓰는 거인 거예요. 예. 근데 최순실 씨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건 뭐냐면 이게 자기의 권한을 불법 용도로 사용한 거지 남용한 거라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무죄가 난 것들이 좀 있어요.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비연령 비연령 그런 건가요? 해석에 그렇게 따라서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연령, 어려워요. 비연령 한번 예. 또 해볼까요? 또 이연령, 비연령? 예, 또 해봐요. 이거 시비 거는 걸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영부 그 판사님 시비 걸 때 표정 아주 안 좋네. 시비 거는 표정일까? 웃으면서 시비 걸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눈을 약간 찢겨주면서 네. 약간 찢겼다 약간 아니, 나 찢겼다. 눈물이 흘렸고 이걸 눈물을 막는 줄 알았어. 아 오늘은 그 얘기 했나요? 나서 TOP. TOP, 여기 TOP예요. TOP 별명 뭐야? TOP, TOM, SOS도 있어 이제. 피가 뭐예요? TOP. Tear of 박근혜의 눈물. 박근혜 얘기만 하면 울거든요. 저번에 그래요? 눈물 한번 닦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예, 얼른 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아니, 거죠. 박영선 의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 거짓말로 드러나요?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또 여기서 예. 제가 욕먹어요. 그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상방 편집도 안 되잖아요. 예. 저기 이런 거잖아요. 예? 이 뭐지? 하지 말라는데. 해, 얼른. 저기 빨리. 그 권한이 사실은 작은 사람들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게 죄 아니에요? 원래? 원래 권한이 그래 상실하면서 만든 범죄죠. 권한이 이만큼인 사람이 사실은 그러네. 범죄 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아마 엄청 7년 구형했을 거야. 8년이요, 8년. 8년 구형할 때 그 구형할 때 논고문 보면 예.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막강한 그 권한. 권한이 막강하다며. 근데 그 막강해. 우병우 전 수석 그거 좋아할 거예요. 그래, 내 권한 원래 막강해.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으로서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지라는 이 논리들이 약간 예. 제가 말꼬리 잡는 거긴 한데 법리적으로도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원래 국정농단이 네. 말꼬리 잡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결국 말로 시작했잖아요. 비타나. 비타나. 말꼬리. 예. 아 완전히 감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백승문 변호사님. 네. 그래서 내일 우병우 예측. 저는 좀 짧은 실형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 예, 짧은 실형 3년 미만에. 집행유예보다는 예. 짧은 정도의 실형. 실형. 실형 1년. 실형 1년. 오. 실형 1년 할 거면 집행유예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집유는 안 할 것 같아요. 집은 안할 그러니까 것 실형 같아요. 1년이면. 예. 근데 아직도 나올 것 초범 같아요. 아니에요. 초범이니까 난 그것도 형평 실형 없는 1년에서 1년이면 1년 나는. 백승문 저는 변호사님. 1년 6개월 정도. 1년 6월 정도. 네. 아 저는 예측력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냥 하세요. 왜냐면 아니, 우리 네. 저는 이제 하나 처세를 배운 이게- 게 이게 판사 김태현 변호사는 묻어가야 돼요. 예. 아, 좀 그럼 맞아요. 높일게. 2년. 2년. 저도 2년. 좋다. 아니 20개월 조금 낮춰갖고 20개월이요. 아, 그런 그런 성공은 안 건 하고 잘 안 해요. 1년 6월. 1년 6월 아니면 2년. 그렇죠, 1년 6월. 2년. 예. 아, 네. 그래서 2년 미만이 될 것이다. 집행유예는 없을 것이다. 그 정도면 단기 자용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쯤 되면 오늘 김태현 변호사 악성 댓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변호사님한테 묻어가긴 한데 좀 아쉽네요. 2년 너무 약한데. 약해요? 자, MB 금고지가 모두 구속됐다. 백순 변호사님. 사실 뭐 지금까지 MB 그 돈에 관련된 흐름, 수사 관련된 걸 쭉 지켜보면 예.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구속되고 그다음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이 됐죠. 이분도 또 키맨 아니에요. 네, 거기가 원래 그 MB의 차명재산 관련해서 그 증거를 좀 없앴다는 걸로 이제 예. 나중에 구속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지금 거의 뭐 검찰이 엄청나게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병모 씨가 지금 도곡동 땅부터 지금 다 지금 지하 얘기를 하고 2층의 있습니다. 위치도 알고 있었던 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어허. 그 사실 그 지하 2층에서 나온 것들 때문에 지금 또 전부 다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예. 보여주고 있는데 이영도 이제 씨는 마지막으로
그저께죠. 예. 19일 날 이영배 이제 다스의 협력사입니다. 예. 금강 대표인데요. 금강. 네, 금강이라는 데 대표인데 대략 92억 정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어요. 얼마요? 92억. 많죠. 이야. 돈 단위가 커요 여기는 지금.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좀 줘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한번 만지고 다시 돌려주게. 검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예. 그거를 본인이 꿀꺽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꿀꺽했다고 구속된 거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횡령 배임이. 근데 이제 힌트 배임 부분이 예. 이시영 씨가 운영하는 SM이라는 회사의 자회사 다온이라는데 저리로 돈을 빌려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가 배임이에요. 아, 이시영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그리고 아하. 비자금 조성한 것도 이분이 썼을까? 아하. 이것도 MB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가 일단 검찰 생각인데 그걸 부으면 불면 커지네. 이제 그걸 불면 커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했던 흐름을 관리했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어쨌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진술을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영배 대표까지 진술을 바꾸면 가뜩이나 퇴로가 막혀 있는 MB 입장에서는 진짜 뒤로 갈 곳도 없어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김세현 변호사님. 네. 알고 있는 거 다 풀어놓은. 저 몰라요. 저 몰라. 이병모 씨 제대로 알아보면 바로 구속 기소할 거예요. 가서 알아보고 다시 들어올까요? 한 시간만. 한 시간만 주시면 아니 근데 제가 알아보고. 2008년 정원 특검 사무실에 나와서 네. 다스는 MB 것 아니다. 네. 라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던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렇다고 하죠. 오, 네. 그때는 별로 관심들도 없었는데. 그때는 관심도 없었고 그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때는 당선인이고 손 못 댈 때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박근혜 후보와 당시 경선에서 한나라당 예. 경선 이명박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해서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실질적인 대선은 끝난 겁니다. 아, 이번 대선에도 문재인 당시 후보가 민주당 후보 경선 확정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거 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겠네라고 많이 봤잖아요. 예. 사실은 이번 선거도. 그때 사실 더했죠. 아, 더 했죠 그때는. 더했죠 그때는.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저 누구죠? 저 이회창 총재가 나와서 보수표를 한 15% 정도 14천 몇 프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표 차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누구든지 정말 삼척동자도 이길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제대로 수사가 되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쉽지 않았던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게 다 많은 거를 털어놓고 있는데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검찰이 워낙 그 외장하드 얘기도 있지만 지하 2층 그 창고 예. 거기서 어마어마한 문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부인할 수가 없죠. 문건 딱 있는데 야 이거 뭐야 그런데 모르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 이 두 사람이 불고 있고 또 하나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MB가 삼성이 대납한 40억 중에서 자 소송비 쓰고 남은 거 한 10억 좀 가져와라. 이게 정보보고서에는 돌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확인이 안 돼갖고 기사들을 못 쓰고 있었던 와중에 어제 오늘 이제 어제 아침 제 기억에 이게 조간신문 제일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어제 조간신문 그다음에 어제 저녁 어제 종합 어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동아일보에서 아침 조간에서 단독을 먼저 한 거고. 아, 동아일보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KBS 뭐 MBC 뭐 채널 A 다 하고 단독의 리포트가 나가고 오늘 아침에 또 중앙일보 단독 기사까지 나갔는데 종합을 해보면 돈이 한 지금 액수 한 40억 정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40억 소송비 대납. 근데 10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남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와라. MB 전 대통령이 이거 회수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낸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본인이 김백준 전 찾아오라고. 기획관한테 훌륭하신 분이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찾아와 미국 가서 갔겠습니까 김백준 기획관이? 김재수에게 연락했겠죠. 안 갔어요 미국에. 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찾아오라는 게. 예? 그래서 안 갔고 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그게 이제 어제까지 나온 보도들의 요지인 거고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 요지는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김석한 변호사라는 예. 그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들어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 2번 정도 독대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송비 대납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미팅을 했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단독 보도인 거죠. 이정열 판사님. 이정열 변호사님. 사무장. 네. 이정열 사무장. 네네. 전 부장 판사님. 예. 아니 이거 10억 찾아오라는 거 예. 무슨 불법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40억 대납했다라고 하는 것을 MB의 부탁에 의해서 대납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일부 보도가 나오긴 하던데 이 40억에 관련해서
그 경제적인 부담은 삼성 측에서 부담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이익이 누구한테 가느냐에 관해서는 다스 쪽이다라고 해서 선결제를 한 거죠. 소송 비용을 40억을 선결제를 해놓고 남게 되면은 이제 차액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 했을 때 그 차액을 가져가는 주체가 삼성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다스 쪽으로 간다는 그런 약정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웃기긴 하지만 예.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러니까 선결제로 40억을 뇌물을 받은 거죠. 예. 받아서 그거를 예치를 해놨는데 다 못 쓰고 남았으니 잔액은 다시 돌려받아줘. 아무리 뇌물이지만. 아니 그분은 그 감옥에 가실지 모르는데 참 네.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예. 이거 기가 찬 겁니다. 별로 안 친해요? 어우 이게 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결 친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요. 예. 이분이요. 누구요? MB UAE에서 상금 받잖아요. 50만 불. 예. 그러니까 상금 미리 받을 거니까 돈 미리 줘 해갖고 농협 가서 50만 불 미리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농협에서 나중에 상금 찾아가고 여러 가지 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140억 찾아갈 때 그것도 끝까지 가서 찾아오자. 그 140억 돌려받지 않았으면 사건이 여기까지 또 커지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이상한 거죠. 예. MB가 다스하고 상관이 없는데 청와대까지 동원을 해서 그 돈을 찾아옵니까? 예. 그런데 예. 이상한 거는요. 광고 듣고 3부에 가면 안 될까? 알겠습니다. 예. 광고 듣고 3부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있기 때문에 그거 아직 확인해봐야 되는데 예. 구속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별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그냥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내일 만약에 집행유예나 무죄면 석방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블랙리스트로 다시 뭐 기소가 돼 기소한다든지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럼 뭐 예.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 맞죠? 전 부장판사님? 청구할 주체는 없죠. 지금 기소가 됐으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해야죠. 예, 수서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해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해가 안 더 되죠.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 구속영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상대로 발부하는 거니까 사람별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건별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죠. 여쭙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이제 추가로 기소된 부분은 사실 그 몸은 구속돼 있지만 사건에선 불구속으로 취급이 돼요. 불구속 사건으로. 불구속 사건.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현재 불구속 사건이다. 그렇죠. 사람이 설령 구속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하, 그러니까 예. 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만일에 국민들 의도하는 요구하는 뜻과는 좀 엇나가서 집행유예로 나온다? 그럼 블랙리스트 때문에 다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건 가지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 가지고 보니까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면은 직권으로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는 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영장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예. 우병우 수석 관련한 혐의들 이렇게 쭉 보면요. 예. 물론 우병우 수석이 그 국정농단의 한 중심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거의 국민 밉상 비슷하게 돼버렸었잖아요. 예. 그 레이저 쏘고 막 이래가지고. 밉상. 근데 문제는 그 영장이 여러 번 기각됐다 이제 결국 구속이 되긴 그랬죠. 했지만 예. 이게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찰도 특검도 특정하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게 프레임이 그거였잖아요. 이거는 원래 정상적인 내 업무 범위 내에서 했던 거야. 아니, 예. 두 번째는 나는 무능해서 몰랐어. 이 두 개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예, 오늘 우리 주제는 지금 전혀 없는 얘기를 네, 하고 그러니까요. 계신 거예요. 내일 게 그게 더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 사실 우병우 수석의 뭐 일단 검찰에서는 굉장히 중하게 구형을 했죠. 8년 구형을 했죠. 네, 근데 실제로 일단 뭐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법조인들도 꽤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네. 지금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내일 선고인데 이것과 무관하게 지금 블랙리스트가 또 기소가 됐거든요. 네. 블랙리스트도 구속 기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됐거든요. 네. 실경에서 이미 전문용 구속이 돼 있으니까. 예, 뭐. 추가 뜬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집행유예가 된다면 네. 혹시 된다면 네. 혹시 또 무죄가 된다면 이 블랙리스트 기소가 된 것 때문에 석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니면 영장 다시 청구해야 그렇죠. 되죠. 영장은 다시 쳐야죠. 블랙리스트 만약에 기소한 거 지금 왜냐면 구속기간이 남아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방송. 이거 처음이라 되게 힘드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지금 그 백 변호사 얘기했듯이 이게
그 형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죠. 사실 법조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예. 아니 제가 물어본 사람들 다 법조인이에요. 이게 지금 좀 약간 의심스럽다기보다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든 게 뭐가 있냐면 네. 원래 14일 날 우병우 그렇죠. 수석이 이제 선고 선고 예정이었었는데 선고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내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13일 날 최순실 예. 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권남용 부분이 권리행사 방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최순실 씨가 그거를 예. 참고하려고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거기서 일부는 유죄가 그렇죠. 나오고 일부는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무죄 부분이 좀 눈여겨 보이는 게 뭐냐면 직권남용이라는 게 일단 첫째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는 그 사람의 권한 범위 안에 들어가야 있어야 돼요. 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남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쓰는 거인 거예요. 예. 근데 최순실 씨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건 뭐냐면 이게 자기의 권한을 불법 용도로 사용한 거지 남용한 거라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무죄가 난 것들이 좀 있어요.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비연령 비연령 그런 건가요? 해석에 그렇게 따라서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연령, 어려워요. 비연령 한번 예. 또 해볼까요? 또 이연령, 비연령? 예, 또 해봐요. 이거 시비 거는 걸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영부 그 판사님 시비 걸 때 표정 아주 안 좋네. 시비 거는 표정일까? 웃으면서 시비 걸면 이상하잖아요. 눈을 약간 치켜주면서 네. 약간 치켰다 약간 아니, 나 치켰다. 눈물이 흘렸고 일본 눈물을 막는 줄 알았어. 아, 오늘은 그 얘기 했나요? 나서 TOP. TOP. 여기 TOP예요. TOP 별명 뭐야? TOP, TOM, SOS도 있어 이제. 그게 뭐예요? TOP. Tear of 박근혜의 눈물. 박근혜 얘기만 하면 울거든요. 저번에 그래요? 눈물 한번 닦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얼른 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아니, 거죠. 박영선 의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 거짓말로 드러나요? 박영선 의원이. 이렇게 또 여기서. 예. 제가 욕 먹어요. 그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상방 편집도 안 되잖아요. 예. 저기 이런 거잖아요. 예? 이 뭐지? 하지 말라는데. 해, 얼른. 저기 빨리. 그 권한이 사실은 작은 사람들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게 죄 아니에요? 원래? 원래 권한이 그래 상실하면서 만든 범죄죠. 권한이 이만큼인 사람이 사실은 그러네. 범죄에 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아마 엄청 7년 구형했을 거야. 8년이요, 8년. 8년 구형할 때 그 구형할 때 논고문 보면 예.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막강한 그 권한. 권한이 막강하다며. 근데 그 막강해. 우병우 전 수석 그거 좋아할 거예요. 그래, 내 권한 원래 막강해.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으로서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지라는 이 논리. 내일 우병우 선고잖아요. 아, 제가 물어보려고 지금 진행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예측하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부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 형사, 몇 부죠? 내일 판결 33부죠? 이영훈 부장. 이영훈 네. 부장판사. 최순실, 조력자의 사이라고 알려진. 아니, 근데 그건 조력자는 그건 아니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어쨌든 이제 지난번에 그런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갖고 이게 뭡니까? 재판부가 바뀌었다가 이영훈 부장판사 밀렸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게 아마 이 사건이 아니 다른 사건이 예전에 아마 이주영 부회장 때 처음에 이영훈 부장 쪽으로 배당이 됐다가 예. 아마 그때 안민석 의원이 문제 제기해갖고 예, 뭐 하루 만에 바뀌었죠. 네, 배당이 바뀌었는데 두 번째였죠. 처음엔 조희연 부장한테 갔다가 영장 때. 예, 그 영장 기각했던 사람이니까 부적절하다 해갖고 재배당을 했는데 조력제의가 나니까 또 재배당을. 예. 근데 뭐 그건 근데 조력자 아니라는 거로 나온 거 아니에요? 안민석 의원한테 그러면 저 유리창 깨고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안민석 의원한테 취재를 좀 할 계획인데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 안민석 의원은. 저도 예, 확신을 가지고 그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바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취재를 해봐야 돼요. 그럼 내일 어제 그 명절날 그 딸과 네. 그 다음에 그 부인과 또 무슨 집사 하는 분하고 면회 왔는데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고 그 보도가 나왔죠. 우병우. 아. 예. 그래서 뭔가 지금 판결에 대해서